셀트리온 그룹주가 사흘 연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의 경영 복귀 소식이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정진 명예회장의 선임 추진안은 향후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들 서 회장의 마법으로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위기에 빠진 셀트리온을 구하기 위해서 서정진 명예회장이 다시금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셀트리온 삼형제들 너나 할 것 없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소외받던 제약 바이오주들이 명예회장의 복귀로 인해서 다시금 반등을 노릴 수 있을까요? 이영재 전문가님의 한번 시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제약 바이오가 요즘 안 좋았죠. 많이 안 좋았죠. 안 좋았던 게 이제 마지막 불꽃을 코로나 때 뿜어내고 사실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제약바이오가 처음에 이제 스타트 라인을 끊었던 게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한 2015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기술 수출했던 게 다시 반납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제약바이오가 되는구나, 10백을 찍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사실은 제약바이오가 아니면서도 제약바이오 업종을 인수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업종들이 전부 다 뛰어 올라가면서 대세 상승세를 이뤄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18, 2019년 지나가면서 천천히 하락세에 집어들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급등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실제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 거는 글쎄요, SK 바이오사이니스 정도 빼고는 기억나는 회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신약을 개발하는 거는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바이오시밀러가 중점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회사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돌아온 것에 왜 이렇게 주주들이 환호를 할까? 여러분들이 주식의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통상 항상 오너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식 게시판 같은 데 가면은 조금만 주식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대표이사하고 뭐 바꿔야 된다, 욕하고 막 이러는 거 정말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셀트리온이 코스피에 상장이 돼 있지만은 이제 셀트리온만 코스피고 그다음에 제약하고 헬스케어는 이제 코스닥인데 원래는 셀트리온이 코스닥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창 공매도에 공격을 받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하면은 셀트리온 이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주들이 다들 모여가지고 옛날에 그 하나 이글스에서 하나 이승엽 김승현 회장한테 김태균 데려와달라 이렇게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김성근 감독 데려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다들 힘을 모아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자라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거를 서정진 회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실제로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기억들 때문에 서정진 회장은 상당히 주식 친화적인 사람이다라고 주주 친화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이 주주들 마음속에 있고, 거기다가 중간중간 뉴스를 참 잘 만들어내요. 실제로 뉴스를 잘 만들어내고 언론 플레이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하면서 정말 이 회사 좋아서 꾸역꾸역 모아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서 수익을 내야지 내 주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를 잘하는 서정진 회장을 주주들이 좀 반기는 입장이고, 최근에 사실 셀트리온들 정말 흐름들이 안 좋았습니다. 셀트리온만 일단 볼까요? 보시면은 화면 한번 보시면은 2021년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이죠. 한 36만 원대까지 찍고, 그 전에 이제 장 좋았을 때, 소위 말하는 그 제약바이오 좋았던 시절에 2018년 이때 그때도 한 30만 원대 초반까지 갔다가 내려왔고, 코로나 때 마지막 불꽃을 쏘고 내려와서 지금은 바닥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지루한 상황인데 이때 서정진 회장이 등판해서 주자를 부양할 수 있다는 측면들이 좀 부각되고 있고, 사실 셀트리온만 봤을 때도 지금 자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자리 진입하셔도 사실은 부담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뉴스와 종목이 같이 어우러지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당장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은 제약바이오가
실적 안 보고 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실적 보면 그 당시에 이제 한 2017, 18, 뭐 16 이럴 때는 누가 제약바이오 실적 보고 가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랬었던 한참 대세 상승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상승기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유증만 해도 투자 받았다, 자금 확보했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발행했던 전환사채들, 그때 발행했던 유증들 이제는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신약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바로 갈지는 조금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바이오시밀러들은 조금씩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들은 있다. 셀트리온이 한번 끌고 나가준다면 실적이 좀 받쳐주는 것부터 선발대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신약 개발하는 실적 안 좋은 종목들은 후발대로 움직일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일단 손흥진 회장의 복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정진 명예회장의 복귀는 긍정적이지만 제약 바이오주의 전반적인 대세 상승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에 동감하는지 주식 와이프님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제약 바이오주 아직은 좀 상승하기에 이른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주식시장에서 그 제약 바이오 섹터 내의 흥망성쇠를 봐왔었던 터라 상당히 지금 공감을 하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다 개별 이슈로 올라가던 종목들이 많아서 사실 이런 대형 종목군들 이제 위주로 상승세가 나와야지 업종 섹터가 좀 수혜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일단은 이번에 그 서정진 명예회장이 돌아왔다라는 이슈는 셀트리온 주가에 있어서는 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재무 상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1조 클럽 달성하면서 두 기업 모두 다 이제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1조 원대다. 이제는 2조 원을 향해서 가겠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요. 2022년도 컨센서스 기준으로 매출액이 3조까지 달성을 했고요. 영업이익까지도 이제는 1조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셀트리온을 같이 함께 비교를 했을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기존의 매출액 실적까지만 하더라도 2021년도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는데 2022년도를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조를 기록하고 있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조 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히려 2021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또 당기순이익이 떨어지고 있는 재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셀트리온 주주분들, 강성 주주분들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그만큼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과거 37만 원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다가 지금 이미 그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역시도 지금 반 이상 날아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주가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고 이번 연도는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셀트리온 쪽에서 그 바이오 시밀러 쪽을 이제 주력으로 하는데 이제는 신약 개발에도 힘을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또 특히나 바이오 시밀러 분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진출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제 의결 결정권자가 좀 강력한 리더십으로 결정을 해주는 누군가가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제 다시 등판했기 때문에 관련 이제 기대감 다시 한 번 더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셀트리가 좋은 이제 이슈들은 많은데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그 말씀하신 대로 재료로 활용하면서 주가를 부양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아서 셀트리온 지금 시점에서는 2019년도 거의 저점 구간대까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매수 메리트는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월봉상 쌍바닥 지금 현재 형성 중에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지금 주가가 살아남의 여부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섹터도 단기적인 좀 분위기 형성은 좀 긍정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그 코로나 팬데믹 때만큼의 대세 상승장이 오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아직까지는 의문점이 좀 드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3사 합병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이 주가를 보실 때 좀 자각적으로 좀 고려해서 봐야 된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번 서정진 회장의 복귀가 두 분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셀트리온 그룹주들 삼형제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이 삼형제 중에 좀 어떠한 종목을 가장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막내 동생이죠. 요즘 뭐 웹소설도 네. 막내 동생, 뭐 막내 아들, 막내 딸 이러기 때문에 막내가 네. 이제 가장 어. 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싶은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이오시밀러 회사입니다. 실적도 꾸준하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비하면 실적이 그렇게 따라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실은 한번 상장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지금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사실 실적도 좋고 그만큼 성장성을 받쳐줬기 때문에 주가도 따라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 접근하는 입장에서는 먹을 게 조금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에 하락을 하거나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 하락해서 올라갈 걸 생각하고 먹을 자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친 구간을 뚫어야 되는 100만 원대를 더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많이 들 수 있다는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정말 코로나 팬데믹 때 찢었죠. 거의 뭐 차트를 찍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테마는 테마입니다. 내려와서 다시 5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7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5만 원대 중반 구간에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고 최근에 서영진 회장 이슈 이후에 가장 거래량이 많이 실려 있고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제 생각에는 지금 한 연이틀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많이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이제 바닥을 잡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좀 접근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까지 이 훈풍이 일어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확실히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 좀 더 가벼운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런 종목도 괜찮고 좀 무거운 종목은 셀트리온도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유한양행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뭐 과거에 민족기업이기도 하죠. 제가 유일한 박사님의 전기도 아주 감명 깊게 읽었고 거기다가 실제로 2018년에 이 회사가 기술 수출을 합니다. 수출한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그게 뭐 반납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신약 개발을 해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개발한다 말들 많았지만은 제 기억에 확실하게 수출하고 그 뒤에 뒷말이 없었던 회사가 유한양행이라고 기억이 되기 때문에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티프라민이나 피콤시 등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반 의약품들을 제작하고 있는 회사임데다가 더해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신약, 라자도 흥국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트리온처럼 급하게 내려온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재미없을 수는 있는데 박스권 구간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한다면은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돌파했던 자리가 내려올 때는 지지하는 구간 역할을 해준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 자리에 지지를 해주고 올라간다면은 한 6만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자리들이 남아 있으니까 박스권 매매를 해도 유한양에 좀 먹을 것들이 있다. 다만 단기 급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종목도 하나 소개시켜 드려보려고 휴원스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정말 급락이 심한 종목입니다. 거의 지금 가격대가 코로나 때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실적이 그렇다고 뭐 크게 나쁘거나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뽑고 있는 회사인데 코로나 때 저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터닝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휴원스 같은 경우도 제가 가지고 좀 놀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은 항상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 지켜주면은 급등이 좀 빠르게 나오는 특성들이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실려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 종목에 담아놓으시는 게 어떤가라는 측면에서 휴원스라는 종목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